505번부터 볼까요? 505번 보시면은 어떤 점 A라는 점이 있고 그 어떤 원 위에 점 P를 있대요. 근데 그때 AP의 기울기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 0,0이면서 반지름이 2인 원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점 대충 찍으셨을 때 우리가 2,-4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죠.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때 기울기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기울기 일단 여러분들 그림 그리셨으면 일단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 음수일 때 최대값이니까 최대한 완만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제일 완만하려면 아래쪽으로 접할 때가 최대로 완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된다. 여기가 P일 때가 최대일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셨을 때 이 A라는 점을 지나니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얘랑 접하니까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M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어나. 그러면은 Y는 mx-2m-4인 거니까 즉 mx-y-2m-4는 0이란 직선이랑 어떤 점? 0,0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해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계수 m 제곱 y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분모로 올 것이고 분자에는 00 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게 뭐가 된다? 원의 반지름이 돼야 된다. 즉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풀어주시면 m값 구할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해 주시고 m제곱 플러스 1 반대쪽으로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제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걸로 우리가 m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이 2m제곱 더하기 2다. 즉 넘기시면 m에 대한 2차식 되는 거죠. 2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4는 0이란 소리니까 얘 2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7이니까 m 플러스 7, m 플러스 1로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고 왜 m값이 두 개 나오냐면 당연히 이쪽으로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위로 접하는 것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서 m값이 두 개 나온다는 거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이 마7이랑 마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일 것이고 마이너스 7일 때가 이때 최소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되시죠? 아 많이 했다. 벌써 500번째라니. 507번은 좀 옛날 문제긴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이 그래도 친절하게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원이 뭐 원 모양의 섬 A, B라는 섬이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가 배가 Y는 8 위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 원점 5에서 즉 여기서 우리가 이 배를 관찰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 있으면은 여기 섬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겠죠. 당연히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섬 B에 가로막혀서 안 보일 것이다. 즉 문제에서 그림으로 친절하게 보이는 부분을 여기 원에 접할 때랑 여기 원에 접할 때 이 사이에서만 보일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보인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점을 한번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원에 접하는 거잖아요.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우리가 m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하셨을 때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어쨌든 우리가 원점 5, 0,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일 거란 말이에요. 두 직선을 기울기가 모르지만 한 점을 아니까 y는 mx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얘랑 섬 A랑 즉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 0,3이랑 거리가 반지름이 될 때, 반지름 1일 때겠네요. 거리가 1이 될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 값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m 값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mx-y는 0꼴로 일반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주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3 들어가니까 3 되겠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원의 반지름 1이 돼야 된다. 양변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9분의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고, 즉 m제곱이 8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건데, m이 당연히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쪽으로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기울기가 양수일 때니까 m이 2루트 2일 때를 원하는 거예요. 맞나요? m이 2루트 2일 때요. 얘 기울기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이 점과 이 점을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점을 구하시려면 이 직선 우리가 y는 2루트 2x인 거 구했으니까 걔랑 y는 8 사이의 교점 구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2루트 2x y는 2루트 2x랑 y는 8 사이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사실상 2루트 2x는 8일 때 찾는 거죠. x가 2루트 2일 때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이 첫 번째 직선에서 우리가 만난 이 점이 2루트 2, 8일 것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직선을 구하고자 하려면은 이 원, B라는 원이랑 직선이랑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y는 mx랑 원의 중심 4,2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2가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 되시죠? 계산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얘랑 4,2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에 4, 2 넣어주시면 4m-2 되겠네요. 얘가 원의 반지름 2가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계산하셨을 때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해보시면 식이 조금은 더럽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12m 제곱 마이너스 16m이 0일 때, 즉 4m으로 묶으시면 3m-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m이 0이거나 3분의 4인 건데 우리가 0인 거는 사실상 x축인 거잖아요. 이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즉
3분의 4일 때를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겠네요. 이 직선 y는 3분의 4x라는 거고 또 이 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y는 8과의 교점을 해주시면 된다. y는 3분의 4x랑 y는 8 이 둘 사이의 교점을 해주시면 된다. x가 몇이에요? 6이죠? x가 6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다. 즉 이 두 번째 직선이랑 만나는 이 점이 6,8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배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6에서 둘이 y좌표 똑같으니까 6에서 2루트 2 빼면 되겠죠? 사실상 6-2루트 2km 동안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동안 보이는데 또 배가 매분 0.5km의 속력을 간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거리만큼 보이는 건데 매분 0.5km만큼 가면은 우리가 배를 볼 수 있는 시간 그거 혹시 아시죠? 전 잘 기억 안 나지만 결국에 매분 0.5km만 간다 했으니까 이 거리를 사실상 0.5로 나누셔야 여러분들이 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네요. 이건가요? 아씨 몰라. 알죠? 아무튼 여러분 다 고속시. 그래서 0.5를 나눠주시면은 시간이 12-4루트2 단위가 분이니까 분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욕하니? 되시죠? 요즘 교과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아마 이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은 비슷한 문제는 보더라도 아마 이 정도 더러운 문제는 아마 볼 일은 없으실 것 같다. 519번은 옆에다 풀게요. 519번은 여러분들이 원 위의 점 문제에서 원 위의 점 3,-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원 위의 점일 때는 우리가 접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3,-1을 xy 자리에 한 개씩 빼고 넣어주시면 된다. 즉 3x-2y는 13 이게 우리가 점 3,-2에서의 접선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얘랑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y 플러스 k는 0이랑 접한대요. 직선이랑 원이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접하겠죠? 얘 그럼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6x니까 우리가 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8의 제곱으로 정리될 것이고 똑같이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정리되나요? 되시고 상수항 8의 제곱 1의 제곱 임의로 더했고 원래 있던 k 반대쪽으로 넘어오시면 식 정리되겠네요. 즉 원의 중심이 8,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65 마이너스 k일 것이다. 우리가 원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접한다. 즉 직선 3x-2y 마이너스 13은 0이란 직선과 원의 중심 8,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되겠네요. 후에 보시면 거리 루트 x의 개수 3의 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분모에 올 것이고 분자에 xy 8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된다. 24 더하기 2 마이너스 13 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얘 루트 13분의 26 빼기 13이니까 13이다. 즉
루트 13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접할 것이다. K가 65-K가 13인 거니까 K가 52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답이 5번 된다. 마지막으로 519번까지 521번까지 해봅시다. 521번 문제 쭉 읽어보시면 원이 있고 어떤 점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원 위에 점이네요. A라는 점 마이너스 4,0 있고 1사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쭉 그었대요. 그때 X축이랑 만나는 점 X절편이 B고 P에서 수열반 내렸을 때 여기가 H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P가 어쨌든 원 위의 점이죠. 여기 임의로 잡은 거니까 우리가 임의로 식을 A, B라고 잡아주시겠네요. P에서의 접선이니까 우리가 P 원 위의 점이잖아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접선 x, y 자리에 a, b 한 개씩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ax 더하기 by는 16이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b라는 점도 우리가 a랑 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즉 ax가 16인 거니까 a분의 16, 0 이런 식으로 이 점 잡을 수 있고, h도 여기서 x축에 수열만 내린 거니까 a, 0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럼 a는 원래 나와 있었고 3ah는 hb다. 3ah, ah는 우리가 a에서 마사 뺀 거니까 a 플러스 4일 것이고, hb는 b가 h보다 큰 거 보이니까 a분의 16에서 a 빼주시면 되겠죠? 이거 길이 b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넣으셔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3ah, 3 곱하기 a 플러스 4가 a분의 16 마이너스 a래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 더럽죠? 3a 플러스 12는 a분의 16 마이너스 a인 거고, 분모에 a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가 1사분면, 그러니까 p가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가 0 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양변에 a 곱하셔도 상관없다. 3a제곱 더하기 12a가 16 마이너스 a제곱일 것이다.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a에 대한 2차식이죠.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넘기셔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된다. 인수분해 하셨을 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고, a가 마4거나 1이잖아요.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a가 반드시 양수다. 즉 a는 1이구나. a가 1인 걸 구하면 PAB의 넓이 여기 나타낼 수 있고 여기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a가 1이면 16, 0인 거고, 여기가 a가 1이면 1,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 b의 제곱은 15니까 루트 15일 거다. PAB 여기 전체 넓이 물어보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 마사부터 16까지 20에 높이 P의 Y좌표 루트 15겠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빼먹으시면 안 된다. 10루트 15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여기 점을 임의로 A, B라고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잠깐. 이 뒤에 이제 케이스 3-5랑 3-6 케이스가 계산이 더럽기 때문에 숙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죠. 3-5. 3-5 케이스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 위에서 접점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기울기 알려줬을 때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우리가 원래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사실 요즘 문제에서는 원이 웬만하면 중심이 0,0이라서 얘를 생각해 두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원리만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중심이 0,0일 때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고,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일 때 우리가 만약에 기울기를 알면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원 0,0에서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이 원이 되는 거죠. 얘 그냥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 그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상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 직선들도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y 대신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b고, x 대신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a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는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우리가 접선을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다 0,0으로 나와서 이 공식만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알아야 계산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3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접선을 y는 3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식 암기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523번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어떤 원에 접하면서 직선이랑 수직인 접선, 얘랑 수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맞나요? 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얘랑 수직이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울기 알고 원의 중심 0,0이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에 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 있다.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2인 거 알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기울기 3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을 통해서. 되시죠?
자, 이걸 이렇게 기본 문제로 나오면은 앞번호 때 나오는 거고 뒤에 529번 같이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529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제 어떤 원이랑 직선이 만난 두 점을 A, B다 라고 알려줬고 A, B, 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C를 잡으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뭐 A, B의 길이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 넓이가 최대가 되게 C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A, B는 고정이에요. 지금 이 길이는 사실상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높이가 최대가 되게 C를 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C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직선에 수렴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점점 올라가서 사실상 이렇게 이 C라는 점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수렴알이 내려오겠죠. 그 점이 우리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날 때고 그러면은 우리가 C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네요. 즉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란 소리는 얘랑 평행하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얘 기울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사실상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4니까 2죠. 2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것이다.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는 건 당연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런 식으로 있겠죠? 위에 게 당연히 길이가 더 높이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플러스일 때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2일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C에서 접선의 그은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선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530번이랑 531번 같은 거는 넓이의 최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구하시고 이 길이도 구하신 다음에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뒤에 거 두 개는 계산이 좀 더러운데 530번 같은 경우는 6번에 문제가 있다는 거 6번이면 이제 사고죠. 사고 학교 시험에서 6번에 저런 문제 나오면은 533 증명이라서 안 푸셔도 되고 네, 533만 안 푸시면 돼요. 증명을 안 푸셔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학교 시험 볼 때 서술형 문제 풀면은 따로 서술형 시험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지는 있고 서술형 풀이 내는 종이 안 봤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이걸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 뭐 한 8페이지에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있겠죠? 그러고 OMR 봤죠? OMR 앞페이지 있고 뒷페이지에 서술형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옛날 번호들의 서술형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제 시절에는 시험지가 있어요. OMR이 있어요. OMR은 뒷면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앞면이 있고 서술형 시험지, 서술형 풀이가 따로 종이를 받아요. 1번, 2번 가끔씩 2장도 받거든요. 3번, 4번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서술형 풀 때 쓸 공간이 B4로 받으니까 한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뒤에다 써봤자 얼마나 써겠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 서술형 문제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옛날 서술형은 아예 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때는 이제 서술형 이런 식으로 쓰고 가끔씩 공간 부족하다 하면은 뒷장에도 써도 되는 거라 쓸 공간이 넉넉했으니까 저렇게 증명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증명 문제가 나와봤자 빈칸 채우는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 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533은 안 푸셔도 된다는 거고, 이제 536번에 있는 3-6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부분이다. 이 3-6 케이스는 사실 앞에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비슷하게 풀었지만,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접선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두 개 어떤 식으로 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3,0이라고 하면 이 접선들을 기울기 모르지만 m이라고 잡으셨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시고 이 접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 알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의 합, 기울기의 곱 같은 게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푸셨을 때 아까처럼 m에 대한 2차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기울기의 합, 기울기의 곱이라는 거는 굳이 m을 안 구하셔도 여기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통해서 합과 곱은 구할 줄 아셔야 된다. 맞죠? 또 하나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옛날에 만약에 이 식을 쭉 정리했을 때 m에 대한 2차식이 나와야 m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가끔가다 m에 대한 뭐 중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m이 그냥 한 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m이 한 개 나온다는 거는 접선이 한 개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한 개는 이런 꼴로 정리되는 게 아니다. y는 뭐시기로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직선은 무조건 x는 뭐시기 꼴로 정리된다는 거죠. m이 한 개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접선이 한 개가 아니라 나머지 한 개는 x는 뭐시기 꼴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뭐 아래 참고 접선이 수직일 때는 뭐 되게 다르게 풀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두 개가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 점 여기 직각이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내린 것도 전부 다 수직일 거예요. 수직, 수직,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각형이 사실상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점을 혹은 반지름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푸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다가 막혔을 때 뭔가 접선이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림으로도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것만 머리에 담아두시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536을 한 2분? 뭔가 다들 풀고 계셨을 것 같은데 2분만 줄게요. 536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점 0,3이라는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대요. 그러면은 얘 기울기 모르지만 한 점 아니까 접선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y는 기울기 모르지만 m이라고 했을 때 0,3 지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선을 잡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된다. 이 접선과 얘를 접선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접선이니까 얘랑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가 사실상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얘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 이거랑 2,1 사이의 거리가 사실상 반지름이 된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 2랑 1 넣으시면 2m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반지름, 즉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절대값이고 제곱인 루트니까 양변 제곱해 주시면 2m 더하기 2의 제곱이 넘어가면서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일 것이다. 맞나요? 풀어주시면 4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4가 2m제곱 더하기 2가 될 거라는 거죠. 넘겨주시면 2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2는 0이다. 얘 이런 식으로 m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기울기의 합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근각계수 관계로 구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군데 합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합은 2차항과 1차항의 계수비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8 해서 마이너스 어디 그렇네. 이제 알려줬어. 여기 마이너스 맞나요?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라 합이 2분의 8 되겠네요. 즉 4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다 풀라는 거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쭉 문제를 푸시는데 오래 걸리실 거고 이 수직일 때 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면 한번 그려보시면은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축, y축이 이런 식으로 있고 2,1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뭐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수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1이라는 소리겠죠? 여기서 이제 A랑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도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얘를 도형으로 풀려고 생각하시면은 뭐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내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내릴 수 있겠죠. 놀랍지만 얘는 정사각형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0,0과 2,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 루트 5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구했으니까 우리가 정사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했다는 거는 사실상 한 변의 길이 안거나 마찬가지죠. 한 변의 길이 r이라고 했을 때 r 루트 온 거니까 결국에 2r제곱이 5다. 즉 r제곱은 2분의 5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r제곱이 2분의 5. 근데 우리가 r을 구하는 게 아니라 a랑 두 접선의 기울기 합 물어봤으니까 a는 사실상 r제곱이죠. a가 2분의 5다 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다음에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구하래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저도 못 구하는 얘랑 얘 기울기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딱히 구할 수 있는 방법 안 보이죠?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참고로 보이시는 분 딱히 없죠? 우리가
이 수직일 때 뭐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이게 길이가 다 같구나 라는 걸 통해서 반지름 정도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얘 기울기가 몇이고 얘 기울기가 몇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정석적인 방법대로 푸셔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이 안 풀렸을 때, 문제가 안 풀렸을 때는 이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모든 게 얘가 수직이니까 얘 정사각형 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네? 그럼 적선 기울기 구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막힌다는 거죠. 항상 정석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그냥 y는 mx-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고 풀어주셔야 기울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시나요? 근데 답이 2분의 1인가? 543 3분의 8이래요. 3분의 8은 도대체 어떤 숫자로 나온 걸까? 딱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 만약에 뭐 반지름만 물어봤으면 우리가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우, 다 계산이라서 쭉쭉쭉쭉 계산으로 푸시면 되고 3, 5, 4, 7도 풀면 되고 싹 다 계산, 싹 다 계산 260번까지 싹 다 계산인 거고, 이 다음에 현의 길이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할 줄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현의 길이는 당연히 어떤 직선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이 두 점 길이 반지름 말고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여기 절반 길이 구할 수 있다. 이 절반 길이의 2배 해야 우리가 현의 길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참고 2에 현의 길이가 최소일 때 그리고 최대일 때 라는 말이 있어요. 직선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임의로 움직이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원에서 만약에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언제일 것 같아요? 그쵸? 지름일 때. 우리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름을 현이 지름 자체가 될 때 아마 현의 길이가 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대는 결국에 지름이 될 때 라는 건데, 이 최소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최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최소일 때는 원이 직선이 이 원 위에 이 한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이때 최소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최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현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직선일 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지름은 고정이에요. 반지름은 고정이고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나머지 변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현이 짧은 거잖아요. 길면 길수록이니까 직선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일 때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최대값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었냐면, 이 점을 지날 때 얘가 거리가 되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될 때가 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이 있을 때가 최소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 이해되시나요? 직선이 최소가 될 때는 결국에 그 옛날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구할 때랑 똑같이 이 점과 한 점이 거리가 될 때가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되시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한 문제를 풀고 끝낼까요? 지금 끝낼까요? 한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561번 하나만 하시죠. 딴반이 끝난다니. 원의 중심을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빨리 풀겠죠. 0,0 풀어볼까요? 0,0, 4,0, 0,6. 하나는 AC는 Y축 위에 있고 AB는 X축 위에 있어요. 둘이 수직이죠. 원 위에 세 점인데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사실상 BC가 지름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BC가 지름이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을 뭐 5라고 했을 때 4,0과 0,6 사이의 중점일 것이다. 즉 2,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의 중심 구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직선 y는 x-1과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 즉 현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수열발 내렸... 와 잠깐만. 원의 중심에서 선분의 수열발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 되겠죠? 자, 반지름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이 절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 5a의 길이니까 0,0과 2,3 사이의 길이 루트 13의 제곱일 것이다. 즉 원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여기 길이 그럼 반지름 루트 13, 요 길이 2,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된다는 거죠. x-y-1은 0과 2,3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자는 2, 마3, 마1,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 루트 2,
루트 13, 루트 2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자연스럽게 루트 11 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이 현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루트 11일 것이다 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5, 7, 7까지 해오시면 돼요. 30문제도 안 돼요.